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했어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자,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침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에크만 수성이야. 에크만 수성, 그죠? 에크만 수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수성이 아니라 수성. 자, 에크만 수성. 자, 에크만 수성이 뭐죠? 얘가 뭐야? 에크만 수성이 뭐야? 뭐야? 기억나? 이거 벌써 까먹? 자, 에크만 수성. 자, 뭐가? 바람이 불면, 자, 여기 해수가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불면, 자, 바람이 불어. 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 전향력에 의해서 해수는 이 바람의 오른쪽, 직각 오른쪽 90도 방향이 해수의 이동이 생긴다는 거야. 어디서? 북반구에서. 북반구. 남반구에서는 반대라 그랬지, 그지? 남반구. 자, 오른쪽에 해수의 이동이 생겨, 표층 해수의 이동이 생겨. 이걸 에크만 수동이라고 해요. 자, 북반구에서 그렇고, 남반구는 뭐야? 남반구에서는 반대야. 남반구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왼쪽 90도 각도로 표층수가 이동해요. 해수 이동. 자, 얘가 이제 바람 해수고 얘가 바람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봅시다. 자, 에크만 수성에서 연안 용승. 자, 북반구 여기 나오죠. 북반구 연안 용승. 자, 여기 요렇게 있어요. 여기가 대륙이야. 이게 대륙이야. 대륙. 자, 대륙의 서해안, 대륙의 서안. 자, 해양에서는 뭐야? 해양에서는 동쪽, 그죠? 해양에는 동안, 그죠? 해양에서는 동쪽, 대륙에서는 서쪽에서 만약에 어떤 바람이 불면 남풍이 불어. 자, 남풍이 어떻게 불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남풍이지. 남풍이 불어.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해야 돼, 그지? 남풍이 불면, 자,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해야 돼. 이렇게 해수가 이동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대륙의 서안, 해양의 동쪽, 해안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바닷물이 쌓이면, 바닷물이 많아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라앉아야지. 그치? 바닷물이 이쪽으로 쌓이면 가라앉아야 돼.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침강이라고 하는 거야. 침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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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한 번 더 합니다. 자, 대륙이 있어. 대륙이 있어. 대륙에. 자, 대륙의 서안, 서해안, 해양. 자, 해양에서 뭐가 불어? 북풍이 분다고 생각하자. 북풍이 불어. 북쪽에서 내려와. 북풍. 자, 그럼 어떻게? 오른쪽 90도. 자,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하지.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닷물이 빠져나가. 대륙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그러면 해수가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돼? 밑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와야지. 그래서 용승이 생긴다. 용승이 생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연안 용승, 북반구. 자, 서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무슨 풍이 불면 해수가 먼바다로 이동한다. 해수가 먼바다로 이동하는 건 북풍이죠. 북풍. 자, 북풍이 불면 에크만 수성. 북풍이 불면 오른쪽 90도로 가야 돼. 그러면 해수가 멀어지니까 밑에서 위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를 채우기 위해서 심층의 해수가 용승된다. 자, 연안 용승, 북반구 서해안의 북풍. 그죠? 북반구 서해안의 북풍이 불면 연안 용승이 생깁니다. 연안 침강, 반대로. 자, 연안 침강, 북반구 서해안에 지속적으로 남풍이 불면, 이거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자,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하면 여기에 해수가 쌓이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돼. 남풍이 불면 표층 해수의 먼바다에서 연안으로 이동한다. 연안에 쌓이는 해수는 심층으로 침강한다. 침강한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적도 용승. 그럼 적도는 왜 용승돼? 마찬가지로 에크만 수동에 의해서 자, 요렇게 적도 지역. 자, 적도가 있다고 합니다. 적도. 적도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어? 무역풍. 그죠? 무역풍. 자, 북반구에서는 북동 무역풍. 자, 요렇게 바람이 불어. 요렇게 북동 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 무역풍이 불어. 자, 남동 무역풍. 요렇게 불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자, 해수는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한다. 해수가 이동한다.
해수가 이동한다. 남반구에는 반대지. 바람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한다. 해수가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수가 어떻게 멀어지는 거지. 적도를 중심으로 해수가 멀어지면 자, 얘가 자, 적도야.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멀어져. 자, 얘가 멀어져. 자, 그럼 얘가 물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용승에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적도용승이라고 한다. 적도용승. 자, 얘네들은 결국 다 뭐야? 근원이 뭐야? 에크만 수송이라는 규칙 때문에, 에크만 수송이라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풍경의 표충해수가 발산하여 용승이 일어난다. 남방진동, 남방진동. 자, 그다음 스토리. 자, 엘니뇨. 자, 엘니뇨가 뭐였죠? 엘니뇨가 뭐예요? 엘니뇨. 자, 요렇게. 자, 엘니뇨는 여기 태평양,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의 뭐에? 페루 연안이야. 여기가 페루야. 페루 연안이 수온이 상승하는 페루 연안의 수온 상승을 뭐라고 한다? 엘니뇨라고 해. 엘니뇨. 자, 얘가 엘니뇨야. 이상기후야. 자, 얘가 왜 일어나는지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다는 거죠. 연구를 했어요. 자, 연구를 했더니만 얘 수온이 왜 상승하느냐? 뭐 때문에? 무역풍의 약화죠. 자, 무역풍이 불어야 돼.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무역풍, 이 바람이 불어야 돼. 자, 이 바람이 불면 표충해수가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쌓이면서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요.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고 동태평양은 뭐다? 용승이 생겨야 돼. 자, 동태평양의 용승에 의해서 원래는 수온이 낮아. 자, 수온이 낮으면 뭐야? 온도가 낮으니까 고기압이야. 그래서 날씨가 맑고 선선해. 비가 잘 안 내려. 반대로 서태평양 쪽에는 어때야 돼? 수온이 높아. 온도가 높으면 상승기류가 생기죠. 저기압이야. 자, 그러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많이 오는 게 평상시라는 거지. 평상시야. 근데 엘니뇨가 생기면 이 무역풍이 약화. 무역풍이 안 불어.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쏠렸던 이 해수면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다시 되돌아오더라 이거지. 그죠? 따뜻한 해수가 다시 되돌아와. 자,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더라.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다시 돌아와서 자, 용승이 안 돼서 수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더라. 요게 엘니뇨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통합과학 내용이고, 남방진동은 뭐냐? 남방진동은 뭐야?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지. 주기적으로. 뭐가?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쪽에 호주에 있는 지역하고, 자, 여기 있는 중앙 지역하고 기압 차이를 재는 거야. 기압 차이. 기압을 재는 겁니다. 자, 기압을 재면 평상시부터 볼게요. 평상시. 자,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 요쪽에 수온이 높으니까 저기압. 자, 요쪽에는 고기압이야. 자, 저기압, 고기압이야. 자,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해. 엘니뇨. 저기압, 고기압이었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따뜻한 해수가 돌아오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기압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얘가 기압이 낮아지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엘니뇨는 고기압, 저기압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평상시가 됐다가 엘니뇨가 됐다가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다가 그다음 뭐가 나와? 라니냐가 됐다가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다가 이게 계속 순환하더라 이거지. 그럼 여기 고기압, 여기 저기압, 고기압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남방진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남방진동. 자, 요거 이제 그림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될 수 있으면 뭐라고? 그림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그림 많이 그려보면서, 지도 계속 그려보면서, 얘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얘가 기압 차이가 이렇게 생기지, 이렇게 그림으로 외워야 돼요. 글로 외우면은 기억이 오래 안 가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남방진동,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사이에 3년에서 7년 주기로 발생하는 기압의 변동, 고기압과 저기압이 시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평상시야. 동태평양은 뭐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용승 때문에 수온이 낮아. 그러면 고기압이지. 오케이. 자, 평상시 동태평양은 고기압, 서태평양은 저기압이야. 저기압.
열대 태평양 상권의 거대한 대기순환.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생겨? 이런 거대한 대기순환. 자, 이런 거대한 대기의 순환이 생겨서 얘를 뭐라고 한다? 워커순환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워커순환.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이런 대기의 순환, 적도 지역에서 이런 순환이 생겨요. 타히티의 해면 기압이 하강, 다윈의 해면 기압의 상승. 타히티 주변에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 상승 기류가 생기고, 다윈 주변에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져 하강 기류가 생기며 기압 배치가 달라진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요 호주 지역. 자, 여기가 다윈이죠. 자, 여기가 타히티죠. 타히티. 자, 타히티 지역과 다윈 지역. 자,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고기압, 얘가 저기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타히티의 해면 기압이 하강, 여기죠. 바뀌고. 자, 다윈의 해면 기압이 상승. 자,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은 상승 기류. 다윈 주변에는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은 하강 기류가 생기며 기압 배치가 달라진다. 자, 이때 난방 진동 지수는 뭐로 나타낸다? 이거 뭐죠? 이거 난방 진동 지수 이거 뭐죠? 기억이 안 나요? 자, 이거 뿔마. 뿔마. 자, 난방 진동 지수 보겠습니다. 자, 난방 진동 지수 어디 있냐? 이거는 설명이잖아. 여기 여기 엘니뇨 지역에서 난방 진동 지수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난방 진동 지수, 그죠? 난방 진동 지수. 자, 1951년부터 2022년까지 난방 진동 지수를 표시를 했다. 나는 같은 기간 동안에 엘니뇨. 자, 라니냐를 나타낸다. 그림 빨간색 부분이 발생한 엘니뇨, 파란색 부분이 라니냐다. 자, 라니냐 발생 시기는 플러스, 엘니뇨 발생 시기는 마이너스다. 자, 난방 진동 지수의 정의는 뭐죠? 여기 난방 진동 지수. 자, 난방 진동 지수는 난방 진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동태평양 타히티, 서태평양 다윈, 월평균 해면 기압의 차이다. 엘니뇨 시기에는 난방 진동 지수가 음수가 되고, 동서 차이가 큰 타히티가 저기압, 고기압이 된다. 자, 그러면 타히티의 기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낮아지면 마이너스, 그죠? 높아지면 플러스. 오케이. 자, 그래요. 요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뭐야? 마이너스가 엘니뇨, 플러스가 라니냐. 난방 진동 지수를 저걸로 보면 되네. 그렇죠. 무역풍의 세기.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다. 그죠? 요렇게. 여기 또 나오죠. 난방 진동 지수. 그죠? 요거. 자, 그래서 얘는 수능의 단골로 맨날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 다음.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자, 난방 진동 지수. 자, 얘가 다윈 주변의 평상 기압이 높아져 하강기로 생기며 기압 배치가 달라진다. 타히티 하강, 다윈 상승. 타히티 주변의 평상 기압이 낮아진다. 다윈 주변은 높아진다. 이거 마이너스죠, 그죠? 자, 마이너스일 때가 뭐다? 엘니뇨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엘니뇨. 자, 플러스가 라니냐. 이렇게 적어 두시고, 물론 이제 난방 진동 지수라는 개념을 문제에서 이렇게 단순히 암기로 풀기에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건데, 자, 여기서 그냥 거의 암기식으로 물었으니까. 타히티의 해면 기압이 상승, 다윈의 해면 기압이 하강. 타히티. 자, 타히티가 어디야? 동태평양. 자, 동태평양 쪽이 타히티. 타히티. 서태평양 쪽이 뭐다? 호주. 여기 다윈 지역이라고 하죠. 다윈. 자, 타히티의 해면 기압이 상승, 다윈의 해면 기압이 하강. 타히티의 주변에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져 강한 하강기로 생기고, 이 하강. 자, 다윈 지역에 기압이 낮은 상승기로 생긴다. 이때 남은 얘 플러스, 그쵸? 플러스. 얘는 뭐다?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적으시고. 자,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동태평양 팽층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씨 이상 높아진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무역풍의 약화. 약화죠, 무역풍의 약화.
라니냐 무역풍의 강화 원인이 이거죠. 자, 엘니뇨. 자, 동태평양 페루 연안에서 보자. 자, 페루 연안에서 엘니뇨 용승. 자, 용승. 자, 엘니뇨는 어떻게 돼요? 다시 되돌았기 때문에 용승이 약해짐. 자, 해수 온도 약해졌기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짐. 자, 온난 수역의 두께, 따뜻한 수역이 두꺼워짐. 자, 수온 약층에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짐. 온도가, 이제 수온 약층이 뭐야?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 지역이 깊어진다는 거죠. 자, 엘니뇨 시기 동태평양의 기온. 자, 수온이 상승하면 기압은 낮아지죠. 낮아짐. 기압이 낮아지면 상승기류가 생기니까 강수량이 높아짐. 오케이. 라니냐는 반대죠. 다 반대로 쓰면 됩니다. 기압이 높아짐. 자, 그 다음에 얘는 낮아짐. 오케이, 낮아짐. 자, 남방진동, 엘니뇨와 라니냐 남방진동은 대기 해양의 상황. 자, 대기. 자, 무역풍이 표층해수의 이동을 일으키고 표층해수의 이동이 대기에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합쳐진 엘니뇨 남방진동, 엔소진동이라고 한다. 엔소진동이라고 한다. 자, 이제 특정 지역, 태평양의 지역에서, 동태평양, 서태평양에서 변화를 나타낸 거고, 자, 그 기후변화가 그 지역에만 국한된 거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래서, 자, 우리는 기후변화가 생기는데, 기후변화는, 뭐가 있어요?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이 있더라. 자,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그죠? 자연적 요인에서는 얘다. 자, 인위적 요인은 또 있죠, 그죠? 인위적 요인. 자, 근데 이 지구 외적 요인이 뭐야? 천문학적 요인이야, 천문학적. 자, 얘의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세차운동, 그죠? 세차운동에 의한 변화. 자, 그 다음에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자, 그 다음에 타원궤도의 이심률 변화. 그 다음에 태양의 흑점 개수 변화. 흑점 개수가 뭐? 태양의 활동에 대한 얘기인 거죠. 활동. 자, 요런 얘기가 지구 외적 요인. 이게 어려웠다, 그죠? 자, 지구 내적 요인은 뭐가 있었죠? 지구 내적 요인은 반사율, 흡수율 변화에 대한 얘기죠. 흡수율. 자, 뭐 빙하가 녹았더니만 빙하의 양이 줄어드니까 반사율이 감소했다. 반사율이 감소한 거는 흡수율이 증가하니까 기온이 더 상승하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지구 외적 요인. 자, 지구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을 얘기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돼? 현재 상황부터 알고 있어야지, 그지? 자, 현재 상황. 자, 태양을 왼쪽에다 그릴 때도 있고 오른쪽에다 그릴 때도 있어, 그지? 이거 앞에서 문제도 계속 봤죠. 지 마음대로 그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잘 따지세요. 자, 이렇게 있어요. 타원궤도를 돌고 있죠. 태양이 가까울 때를 뭐라고 한다고? 근일점. 가깝다고 근일점. 태양과 멀리 있을 때를 뭐라고 한다? 원일점. 원일점이라고 한다. 원일점. 자, 그러면 자, 근일점에서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북방구가 근일점에서 겨울이에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자전축의 기울기가 원일점에서는 북방구가 태양 쪽을 향하고 근일점에서 북방구는 태양의 반대쪽을 향해요. 그래서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원일점에서 여름이에요. 이게 기본 상태야. 기본 상태, 현재 상태야.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제 변화를 따질 수가 있는 거야, 그죠? 따질 수가 있어요. 지구의 자전축이 26,000년을 주기로 자전축 자체가 회전하는 거지, 그지? 자,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자전축은 어떻게? 이렇게 자전축이 돕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회전해요, 축이. 자, 그래서 13,000년 되면 지구의 반대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근일점이 겨울이었는데 얘 자전축이 반대가 되면 근일점이 여름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 차가워지죠. 자, 이거 세차운동. 세차운동. 축이 흔들리는 운동을 세차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3,000년 되면 뭐라고? 연교차가 어떻게 돼요? 연교차가 증가한다. 자, 연교차가 증가한다. 그죠? 13,000년 되면 요렇게 되니까 자, 지금 근일점이 여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여름으로 바뀌니까 더 더워지겠죠. 그래서 연교차가 증가한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자, 얘가 23.5도인데 자, 더 기울 수 있고 덜 기울 수도 있어요. 자,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가 증가한다. 자, 내가 많이 기울어지면 태양이 이제 북반구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태양이 더 높게 뜬다는 거지, 그지?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가 커져요. 자,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진다. 그죠? 연교차가 커집니다. 자, 공정궤도 20률 변화. 자, 공정궤도 20률 변화. 자, 20률이 감소하면, 자, 20률이 감소했다. 20률이 제로야. 제로야. 그건 뭐야? 태양을 중심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는 거지. 원운동을 하는 거야. 자, 20률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찌그러지는데 어떤 식으로 찌그러진다고? 근일점은 점점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점점 멀어지는.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현대 상태를 봐야 돼. 현재 근일점이 겨울이니까 자, 20률이 증가하면 근일점, 겨울이 태양과 더 가까워져. 그럼 겨울은 더 따뜻해진다는 얘기지. 여름은 더 추워진다는 얘기야. 그럼 연교차가 어떻게 돼? 작아진다고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지구 공정 궤도는 약 몇만 년, 이것도 외워야 돼? 자,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그쵸? 몇만 년이야? 이거 앞에 찾아보세요. 아니, 이 수치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원에 가까워졌다 긴 타원 모양으로 변하는데 북반구의 경우 20률이 커지면 찌그러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근일점이 가까워지는데 겨울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니까 연교차가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라고 해야 돼요. 20률이 커지면 오히려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의 흑점수가 많을 때는 태양 활동이 활발하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증가한다. 자, 요렇게 요 네 가지 해서 자, 어떤 식으로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변해서 얘가 일어나는지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규칙. 자, 이 규칙을 따질 수 있어야 돼요.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내 말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자, 뭐, 21.5, 24.5, 13,000년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수치는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이 규칙을 물어보지, 수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지구 내적 요인, 대기의 투과의 변화.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많은 양의 화산재가 분출하여 대기 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구의 반사율. 자,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대기를 가려. 자, 반사가 잘 돼서 지구 평균 기온이 낮아진다. 그쵸?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화산재 때문에. 자, 판해 운동으로 대륙이 이동하면 수륙 분포가 달라지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기후가 변한다. 자, 빙하의 분포, 식생의 분포 등으로 지표면에 지표면에 반사율이나 흡수율, 그렇죠? 반사율이나 흡수율입니다. 얘가 달라지면 기후가 변하게 됩니다. 기후가 변하게 된다. 됐습니다. 온실효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야? 인위적 요인이죠. 아까 얘기했다. 그죠? 자, 요 자연적 요인에 천문학적 요인이 제일 어려워요. 천문학적 요인이 제일 어렵고, 인위적 요인입니다. 온실효과. 자, 지구의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통과하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하여 지표로 재방출한다. 자, 온실효과가 뭐라고? 자, 여기 대기가 있는데, 자, 태양에서 뭐가 들어와?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와.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영역이야. 가시광선은 그냥 대기가 흡수를 안 해. 그죠? 그럼 지표가 흡수하지. 자, 그러면 지표가 흡수해서 다시 나갈 때는 뭐야? 적외선이야. 근데 이 온실기체가 뭐야? 이 적외선을 다 흡수해, 대부분. 못 빠져나가게 다 흡수해. 자, 그래서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는 애가 있다. 재방출. 얘 때문이다. 이 얘기죠. 자, 지구의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통과시켜. 그냥 지나가라고 해.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이야. 그래서 흡수해. 지표로 다시 돌려보내. 재방출. 그죠? 자, 이 재방출 때문에 뭐다?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라는 거죠.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온실기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주요 온실기체는
수증기, 네, 수증기 또 뭐죠?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뭐 이런 게 있다. 지구의 복사평형,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량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이 같은 상태를 복사평형. 자, 흡수량과 방출량은 무조건 같아요. 복사평형. 자, 오랜 기간 동안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열수지. 자, 열수지. 자, 뭐라 그랬죠? 우주에서. 자, 우주에서 들어왔을 때, 자, 얘가 100을 줘. 100을 주는데 100을 다 못 먹고, 그죠? 30은 반사해. 70만 먹어. 자, 그러면 우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결국 70이더라, 이거지. 그죠? 70. 우주 입장에서 들어가는 총량과 나가는 총량이 같아. 자, 지표 입장에서 들어오는 총량과 나가는 총량이 같아. 각각의 입장에서 뭐야? 복사평형이어야 돼. 그죠? 각각의 입장에서. 자, 이거를 열수지. 자, 지구 열수지. 우주, 대기, 지표, 각 영역에서 흡수하는 에너지 총량과 방출하는 에너지 총량은 같더라. 자, 이게 복사평형이다. 지구온난화. 대기 중의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지구온난화의 원인, 산업혁명 이후 뭐요? 화석연료.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격한 증가. 무분별한 산림벌채, 가축 사육 등의 온실기체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 열팽창, 이거죠, 그죠? 열팽창, 빙하의 융해,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되어서 육지 면적 감소, 강수량 증발량 변화, 기후대 변화 등이 일어났다. 오케이. 자, 오케이.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다 했죠, 그죠? 1번 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자, 뭐, 사고력 확장 문제까지 생각 있으면 하시고, 다 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중에서 수계, 날씨, 태풍 악기상, 엘니뇨, 기후변화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 지층, 지구의 역사. 뭐죠? 지지시대네, 지지시대, 그죠? 지층 따지는 거랑 지지시대 하는 거네. 암석, 돌덩어리 공부하네, 돌덩어리, 그죠?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뭐 이런 거 공부하네요. 오케이. 자, 3번은 천문. 여기 제일 어려워요, 천문. 여기 제일 어렵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층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지층이 뭐예요? 지층이 뭐죠? 땅이요. 땅인데, 자, 땅지에 땅에 층이 쌓였다라는 거지, 그지? 땅에 층이 왜 쌓여? 어디서 쌓여? 바다입니다, 바다. 자, 바다. 자, 바다가 있어. 자,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서 여기 있던 그 당시에 존재하는 물질이 천천히 가라앉아. 그럼 어떻게 돼? 쌓인다는 거지. 쌓여. 네,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있었어. 그 화산 폭발과 관련된 물질들이 천천히 또 쌓여. 그 다음에 뭐 운석 충돌이 있었어. 뭐 운석 충돌에 의한 뭐 이리듐 뭐 이런 게 막 쌓여. 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지층이 차곡차곡 쌓여. 바다에 있을 때.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합이라고 해. 정합. 연속적인 지층이야. 연속적인 지층을 정합이라고 해. 자, 그런데 그러다가 자,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자, 바다 위로 얘가 융기를 했어. 이 지층이 융기를 했어. 위로 올라왔어. 자, 이제 바다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지층이 빠져나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선 못 쌓여. 바다가 아니면 못 쌓여. 여기서는 뭐가? 풍화와 침식이 일어나. 깎인다는 거지. 풍화, 침식. 막 깎여. 이렇게 막 깎여. 자, 깎여. 돌이 생기게. 돌이 이렇게 생겨.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가라앉아. 침강. 그럼 또 바닷속에 또 들어가겠지. 또 이렇게 된다고. 그치? 또 이렇게 돼. 자, 그럼 이렇게 깎인 상태에서 또 차곡차곡 또 쌓이기 시작하지. 그걸 뭐라고 한다? 부정합이라고 한다고. 그죠? 차곡차곡 쌓일 때는 정합.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의 단절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부정합이라고 한다. 지층이 이런 거구나. 지층을 통해서 과거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가 있겠구나. 오케이, 말이? 됐습니다.
자, 지칭의 생성 순서와 나이. 예, 나이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죠. 어떤 법칙이 있다. 지사학의 법칙. 지사학의 법칙. 영국의 지질학자 허터는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라고 했다. 이는 과거의 암석을 이해하려면 현재의 지질 현상, 현재 상태를 먼저 이해해야지 과거를 알 수 있다. 동일 과정의 원리와 여러 지사학 법칙을 이용하면 지층이나 암석에 기록된 다양한 지질학적 사건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동일 과정의 원리. 현재 지각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지표 변동은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죠?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죠? 자, 동일한 과정을 통해 일어났다는 가정. 지사학의 기본 원리다. 이거죠. 현재 산호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사니까 과거도 산호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랑 같은 거죠. 오케이. 자, 지사학의 법칙. 지사학의 법칙. 첫 번째, 수평 퇴적의 법칙. 자, 바닷속에 쌓이죠. 그죠? 바닷속에 얘는 쌓이고 있죠. 쌓일 때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수평으로 이렇게 퇴적이 된다 이거죠. 수평. 근데 만약에 내가 딱 봤을 때, 수평이 아닌 부분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다? 지각 변동을 받았다는 거죠. 얘는 옆에 횡압력이나 장력 이런 다른 힘을 받았을 거예요. 자, 수평 퇴적의 법칙. 대부분의 퇴적물은 물속에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입니다. 중력 때문에. 퇴적물이 호수나 바다 등 물속에 쌓일 때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여 있어야 돼. 자, 나란하게 쌓여 있는 게 수평 퇴적의 법칙이야. 그렇지 않다면 뭐야? 지각 변동이 있다. 자, 그러면 수평 퇴적의 법칙은 뭐야? 지각 변동이 있었냐 없었냐를 알아보는 법칙인 거죠. 그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법칙. 수평 퇴적의 법칙.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은 뭐부터? 아래에 있는 것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인다. 아래에 쌓인 게 어떻게? 옛날에 쌓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아래에 쌓인 게 오래전에 쌓인 것이다. 아래에 쌓인 지층은 위에 쌓인 지층보다 오래되었다라는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물이나 바람 등으로 운반되온 퇴적물이 이전에 쌓여있던 퇴적물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자, 아래에 있을수록 오래된 거, 위에 있을수록 가장 최근에 쌓인 거. 당연하죠. 지층 누중의 법칙. 넓은 범위에 걸쳐 기울어져 있는 지층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각 변동을 받아 수직으로 세워지거나 지층이 역전되면 적용할 수 없다. 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원래 이렇게 옛날, 자, 뭐 100년 전, 자, 이거 80년 전, 60년 전, 40년 전, 뭐 30년 전 이렇게 쌓일 수 있어. 근데 얘가 뭘 받아? 양쪽에서 압력을 받아. 자, 양쪽에 압력을 받아. 그러면 끊어질 수도 있지만 뭐가? 휘어질 수도 있어. 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걸 습곡이라고 해. 자,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하면 얘가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옆으로. 자, 옆으로 휘어지다 보면 지층 누중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자,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잘렸어. 자,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게 뭐야? 가장 최근에 있는 거야. 그치? 얘가 60년 전, 얘가 60년 전 거, 얘가 40년 전 거, 얘가 더 60년 전 거, 얘가 80년 전 거, 얘가 100년 전 거. 자, 그 다음에 60년, 40년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런 게 나오겠지,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원래 지층은 지층 누중의 법칙에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야 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지층의 역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층의 역전, 얘가 일어날 수 있다. 자, 3번 동물군 천의 법칙. 자, 화석입니다. 화석. 멀리 있다. 비슷한 지역에 있는 지층은 그냥 비교해보면 선후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겁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선후관계를 알 수가 없죠. 그때 뭘 갖고 따진다? 자, 여기 암모나이트가 있죠. 중생대. 그렇죠? 중생대. 자, 그럼 여기 요 표면에 암모나이트가 있어. 아, 여기 시기와 여기 시기의 지층이 같은 지층이구나.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걸 동물군 참의 법칙.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동물의 화석이 더욱 복잡하고 진화된 형태로 변한다. 자, 이게 화석이죠. 화석. 화석의 종류와 진화 정도에 따라 지층의 성후 관계를 밝힐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걸 쓸 수밖에 없다. 동물군 천의 법칙. 화석을 쓰자 이 얘기죠. 화석. 네, 역전 방금 얘기했죠. 뒤집어진 거 역전이라고 합니다.
자, 관입의 법칙. 예, 관입의 법칙. 자, 이 위에 거. 자, 1번. 1번 뭐였죠? 자, 수평 퇴적의 법칙이었어요. 그죠? 수평 퇴적의 법칙. 수평으로 퇴적돼야 돼. 아니면 뭐야? 지각 변동이 있었냐, 없었냐. 지각 변동에 대한 얘기야. 두 번째가 뭐죠? 지층 누중의 법칙이야. 지층 누중의 법칙. 자, 지층 누중의 법칙은 뭐죠? 아래에서 위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서 아래에 있을수록 옛날 거다. 하지만 뭐가 있을 수 있다? 역전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동물군 천이 법칙이에요. 자, 동물군 천이 법칙은 뭐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은 뭘로? 생명 화석으로 선후관계를 따지자. 이렇게 세 개를 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관입의 법칙. 관입은 뭐야?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한 암석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요 그림 있죠? 자, 여기 암석이 있어. 돌덩어리가 있어. 돌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화성암이 있어. 자, 화성암이 뚫고 들어왔다는 거야. 화성암. 마그마죠. 마그마가 녹이고 들어왔어. 녹이고 들어오면 어떤 흔적이 남느냐? 이 흔적이 남아요. 예. 요 표면 보이죠? 자, 얘가 변성. 열에 의해서 변성되었죠. 그죠? 자, 변성작용을 받은 흔적이 뭐예요? 변성 흔적이 보이면 뭐다? 기존의 암석이 먼저 있었고 기존의 암석에서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구나. 그럼 이 마그마가 나중 거라는 거지. 그죠? 선후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하 깊은 곳에 생성된 고온의 마그마가 주변의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따라 지층의 틈을 따라 이렇게 딸려 들어온 걸 관입했다고 합니다. 생성된 화성암은 관입당한 주변의 암석이나 지층보다 나중에 생성된 것이다. 마그마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따라 관입할 때 마그마와 접촉한 주변은 변성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열에 의한 변성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걸로 생성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관입의 법칙 했어요. 4번 관입 법칙. 부정합의 법칙 얘기했죠. 부정합. 자, 지층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바닷속에서 쌓이다가 자, 바다 밖으로 이렇게 융기되는 순간 더 이상 안 쌓여. 그러면 부정합이 돼. 그죠? 연속적으로 쌓이지 않기 때문에. 자,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아래 지층 사이에는 긴 시간의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자, 일단 정합이 뭔지 알아요. 정합. 위아래에 인접한 두 지층은 연속적으로 쌓였다. 이 정합. 부정합. 바닷속에 쌓인 지층이 지각변을 받아 융기. 자, 융기. 위로 올라와요. 자, 위로 올라와요. 자,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깎여요. 깎이죠. 깎여요. 자, 그리고 다시 침강. 다시 침강. 하면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또 쌓여요. 자, 그럼 요 면이 뭐야? 부정한 면이라고 한다. 얘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단절이 있었다는 거죠. 자, 부정한 면을 경계로 구성 암석의 종류나 지질 구조나 화성의 종류가 급변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합은 지층의 선후관계를 밝히거나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으로 쓰이기도 한다. 오케이. 봅시다. 부정합은 자, 기본적으로 뭘 주냐? 이 힌트를 줘요. 예. 자, 뭐가 여기가 이렇게 드러나. 그럼 풍화 침식하면 여기 암석이나 돌덩어리 돌가루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밑에 가서 다시 쌓이면 요 위가 생긴다는 거야. 이걸 기저여감이라고 해. 자, 기저여감이 존재하면 뭐다? 부정합이야. 부정합이야. 기저여감이 있네? 여기 굉장히 오랜 시간의 단절이 있었구나. 자, 평행한 상태의 기저여감이 있으면 평행부정합.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거죠. 자, 경사부정합. 자, 얘가 이제 습곡이나 이런 걸 받았어. 횡압력을 받았어. 자, 횡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졌어. 자,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끊어지면 뭐가? 이 위에와 아래가 뭐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경사부정합이라고 한다. 경사부정합. 자, 부정한 면의 지층은 수평이지만 그 아래 지층이 기울어진 경우, 경사져 있는 경우 경사부정합이라고 한다. 난정합. 자, 뭐가 있으면, 자, 요런, 자, 관입,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있으면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난정합. 난정합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야? 이게 무슨, 그쵸? 자, 이게 평행인지 경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있으면 난정합이라고 한다. 어렵다는 거죠. 자, 기저여감 꼭 기억하시고, 기저여감. 바닥에 깔린 여감이라는 거죠. 부정한 면 바로 위에 지층에 분포하는 여감을 기저여감이라고 한다. 기저여감은 부정합의 생성 과정에 풍화 침식에 의해서 생긴 암석 조각을 기저여감이라고 한다. 자, 현재 지각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나 지질학적 사건들은 과거에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일어났다고 가정한 것을 뭐라고 하죠?
동일 과정의 원리. 그렇죠. 동일한 과정의 원리. 동일한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거야.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퇴적물이 호수나 바다 등에 물에 쌓일 때 중력에 의해 수평면에 나란하게 쌓인다. 그렇죠. 수평 퇴적의 법칙이죠. 자, 관입당한 암석. 자, 원래 있던 애. 뚫고 들어왔어. 관입당한 암석. 얘죠.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한 암석보다 뭐야? 먼저 생겼죠. 그죠? 그렇지. 얘가 먼저 있다고 얘가 뚫려온 거잖아. 그죠?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골치 아픈 거 나옵니다. 자, 계산하는 거 나옵니다. 이제 연령 따지는 거 나옵니다. 연령 따지는 거.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1905년 영국의 물리학자 러더퍼드죠.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기억나나요? 아니요. 자, 러더퍼드는 암석 내 우라늄 양을 측정하여 암석의 연대 측정을 하기 시작했다. 오케이. 자, 암석의 연대 측정. 자, 그쵸? 방사성 붕괴. 자, 이 방사성 붕괴 현상은, 붕괴 현상. 어떤 핵이 다른 핵으로 변하는 현상이 방사성 붕괴예요. 자, 이런 붕괴 현상은 뭐가 있냐면, 온도나 외부 압력,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단순히 얘는 뭐야? 시간에 의해서 특정 퍼센트지로 특정 확률로 붕괴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야? 주변에 어떤 암석이 있는데, 자, 방사성 원소야. 방사성 원소인데 A 원소와 B 원소, A 원소가 B 원소가 돼. 근데 A 원소가 B 원소가 되는 이 방사성 붕괴의 원리는 주변의 온도나 압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시간 측정의 시계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걸 하기 시작한 게 누구야? 얘라는 거지. 얘가 암석의 연대 측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 방법으로. 자, 이후에도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발견되었고 연대 측정 방법도 개선되어 지구의 나이가 약 45.6억 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케이, 이게 다 분석한다. 상대 연령은 상대적 네가 나이가 많냐 내가 나이가 많냐 이거죠, 그죠? 상대 연령 비교하는 겁니다. 지층이 암석의 생성 시기와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순서를 상대적인 선후 관계로 나타낼 것이다. 어떤 지질학적 사건이 먼저 발생했냐, 나중에 발생했냐 알아낼 수 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누가 먼저? 이게 상대 연령입니다. 동일 과정 원리를 바탕으로 지사학의 법칙을 해석해서 선후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자, 지층의 대비.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의 암석이나 화석을 이용해 서로 비교하고 비슷한 시기에 생성된 지층을 파악한다. 이거야, 이거. 얘와 얘가 같은 시기, 얘와 얘가 같은 시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럼 선후 관계 파악하는 거죠. 자, 암상의 대비. 암상. 자, 지층의 지층의 같은 종류의 지층을 대비하는 거죠. 비교적 가까이 있는 지층의 암석과 퇴적 구조 등을 조사하여 서로 다른 지역이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동시에 퇴적되어 지층 대비의 기준이 되는 지층. 자, 여기서는 건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건층. 자, 얘가 이제 열쇠층. 핵심이라는 거죠. 건층. 뭐가 핵심이냐? 응회암층. 자, 응회암은 뭐야? 응회암이 뭐죠? 몰라요. 화산재가 쌓인 거예요. 자, 응회암. 화산이 터졌구나. 자, 화산이 맨날 터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화산이 터졌으면 뭐다? 얘는 거의 같은 시기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화산. 석회암층. 석회암이 쌓일 때. 석탄층은 이거 고생대, 양치식물이 석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응회암층, 석회암층, 석탄층이 있으면 뭐다? 같은 시기구나. 얘를 먼저 연결하고 시작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반적인 퇴적층과 구별되므로 서로 떨어진 지층에서 건층의 위치를 비교하면 된다. 열쇠층. 자, 여기 응회암층. 여기 화산이 터졌네. 자, 옆에 봤으니까 여기에 응회암층이 있네. 그럼 얘와 얘가 같은 시기네. 그러면서 따지는 거야. 그죠? 따져요. 자, 그러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 3번이죠. 얘가 4번. 자, 응회암층, 그 다음 얘가 5번. 자, 얘가 6번. 얘가 7번. 얘가 제일 나이가 젊은 애고, 얘가 제일 나이가 많은 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이게 상대 연령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자, 상대 연령 찾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화석에 의한 대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 화석으로 찾아야 된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층에서 특정한 시기에 번성한 같은 종류의 생물 화석으로 나이를 상대적으로 따진다. 자, 지층들이 넓은 지역에 특정 시기에만 번성했던 표준화석. 자, 성캄시대, 에디아카라 동물군, 고3, 뭐죠? 고3? 갑방피엘, 그죠? 안 까먹죠? 중암공, 공시조새, 신화매, 그죠? 인류. 자, 요렇게. 외우고 있어야죠, 그죠? 외우고 있죠? 오케이, 좋아요. 자, 봅시다. 자, 뭐예요, 얘? 삼엽충이네. 고생대다, 고생대. 그죠? 고생대. 얘 삼엽충. 얘 고생대. 아, 그럼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한 거야. 얘가 같은 시기. 그죠? 그러면 더 옛날이 이건 거지.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제일 오래된 거.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생대네. 중생대. 얘는 뭐야? 신생대네. 합해서. 여러분, 얘와 얘가 연결된 거죠. 그죠? 신생대. 자, 요런 식으로 상대적인 대비를 따질 수 있다. 자, 동물군 천의 법칙 같은 거죠. 자, 이제 절대 연령 나옵니다. 자, 방사성 원소의 붕괴를 이용해서 나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절대 연령. 절대 연령은 말 그대로 뭐야? 얘가 몇 살입니다. 라는 수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암석의 생성 시기는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상대 연령은 선호 관계만 나타낼 수 있는 거. 정확한 생성 시기는 모른다. 지층의 암석이나 정확한 생성 시기는 절대 연령 측정을 해야 한다. 암석의 절대 연령 구하는 방법 중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에 포함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자, 요걸 배울 것이다.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 동위원소 중 불안정한 원자핵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붕괴돼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안정한 원자핵으로 변하는 것이다. 자, 볼게요. 탄소가 있어요. 탄소. 자, 탄소는 원래 6번이고 질량수가 얼마예요? 12입니다. 중성자가 6개여야 돼. 자, 근데 얘는 뭐야? 6, 14야. 중성자가 2개 더 많아. 자, 중성자가 차이가 생기면 뭐다? 핵이 불안정해져요. 자, 원자 핵이 불안정해지니까 얘가 불안정해지니까 어떻게? 안정해지겠죠. 어떻게 안정해져?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붕괴가 일어나. 붕괴. 자, 이 붕괴는 붕괴 종류가 있어요.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거나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거나 막 이런 변화가 막 생겨. 근데 그거는 화학이니까 몰라도 되고, 그죠? 자,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방사성 붕괴라는 게 일어나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변해서 다른 종류의 원소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얘가 원래 탄소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를 잃으면서 얘가 뭐가 된다고? 질소가 된다는 거지. 질소가 된다. 자, 뭐가? 자, 여기에 탄소들이 이렇게 잔뜩 있어서 탄소. 자, 이렇게 6개가 있었어. 특정 시간이 지나니까 뭐 얘가 10분이 지났어. 10분. 자, 10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이 중에 절반은 뭐 질소로 바뀐다는 거야.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거야. 붕괴가 일어나서. 또 10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또 10분이 지나면 이 중에 절반이 또 붕괴가 돼. 또 10분이 지나면 또 절반이 붕괴돼. 이 붕괴되는 게 뭐야? 확률에 의해서 결정돼. 수학적으로. 신기하죠, 그죠? 주변의 온도와 압력에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냥 시간에 의해서 확률적으로만 붕괴가 일어나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원래 있던 원소를 모원소라고 한다. 원래 있던 불안정한 방사성 원소를 모원소라고 해요. 자, 여기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붕괴가 된 애들을 뭐라고 해요? 자원소라고 해요. 모원소가 잔뜩 있는데 자원소로 붕괴됐죠. 절반이 붕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밤이 아니고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 그래서 T2분의 1 이렇게 씁니다. 반감기. 자,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라고 하고, 모원소는 방사성 붕괴로 자원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원소를 형성하게 돼요. 반감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해서 모원소의 양이 처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 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이란 얘기입니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는 온도나 압력 등 외부의 영향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확률적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계속 붕괴가 일어나요. 자, 각 동위원소는 고유한 반감기를 가지며 반감기는 방사성 동위원소 종류에 따라 반감기 값이 다르다. 자, 보자. 238 우라늄은 납으로 붕괴되는데, 자, 절반이 납으로 붕괴되는 반감기가 45억 년이야.
그죠? 45억 년이야. 그러면 우라늄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어떤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려면 최소한 뭐다? 45억 년 정도의 그죠? 그러한 스케일을 가져야 돼. 그럼 그건 별로 쓸모가 없잖아. 45억 년보다 더 긴 거는 거의 없을 거니까. 그치? 자, 그렇다. 자, 이런 우라늄의 반감기. 자, 얘가 토륨. 얘가 140억 년. 얘가 13억 년. 탄소가 질소가 되는 방금 본 거. 얘는 5730년. 쓸만하다. 그죠? 얘는 좀 정밀하네. 그죠? 자,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이 있으면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다. 자, 절대 연료 측정. 공식이 나오죠. 공식이 나옵니다. 공식. 자, 모원소의 비율은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처음에 2분의 1, 두 번 지나면 처음에 4분의 1, 세 번 지나면 처음에 8분의 1. 자, 이렇게 줄어든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몇 개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개를 해야 되겠다. 셋, 넷, 하나, 둘, 셋, 넷, 12개. 12개 하면 되나? 12개. 16개. 자, 16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개. 16개. 오케이, 16개가 있었어. 자, 16개 중에 반이 돼. 둘, 셋. 그러니까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붕괴가 일어났어. 붕괴가 일어나. 자, 이게 반감기죠, 그죠? 자, 그러면 모원소, 자원소. 자, 원래 얘가 16개, 빵개가 있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반감기. 첫 번째 반감기가 일어나면 얘가 8개, 얘가 8개가 돼. 이렇게 돼. 자, 이게 첫 번째 반감기야. 자, 얘가 T2분의 1이야. T2분의 1. 자, 얘가 1000년이다. 그럼 1000년이 지난 거야. 1000년. 자, 두 번째. 또 반감기가 지나면 모원소의 절반이 또 감소해. 자, 8이니까 절반이 4지. 자, 그럼 자원소가 몇 개가 돼? 12개가 되는 거야. 12개. 그죠? 여기 있던 애가 일로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자, 이게, T2분의 1이 또 지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42가 일어나면 얘는 2000년 지난 거야. 1000년이 또 지난 거야. 1000년. 자, 그 다음에 또 4개가 있으면 또 절반으로 붕괴되는데 또 반감기가 또 드는 거야. 자, 그럼 얘가 2개가 되고 얘가 14개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럼 또 T2분의 1이 지난 거야. 자, 3번까지만 하자. 3번 이상 나오는 거 못 봤어. 3번까지가 한계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자, 그러면 비율을 물어보죠. 비율부터 볼게요. 자, 반감기가 1회 지나면 몇 대 몇이 돼요? 1대1. 자,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이면 1회 지난 거예요. 1회. 자, 만약 2회 지나면 어떻게 되죠? 2회 지나면 40이니까 1대3이 돼요. 1대3. 자, 3회 지나면 어떻게 돼요? 3회 지나면 24니까 1대7의 비율을 가져요. 자, 이런 뭐만 알면 돼? 횟수만 쓸 수 있습니다. 횟수. 반감기가 몇 회 지났냐? 반감기가 3회 지났어요? 그러면 절반의 절반이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럼 몇 분의 1? 8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쉬워요.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넣어서 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공식이 나왔지만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개수만 세면 돼요. 자, 모원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뭐예요? N0. 제로 들어가면 초기값이 항상. 자, 초기값 분의 초기값 처음 모원소의 양분의 나중 모원소의 양이 절반의 절반 2분의 1의 n제곱이다. n제곱이다. 이렇게 된다. 예, 횟수를 세면 돼요. 반감기가 몇 번 지났냐. 자, 그래서 총 시간 절대 연령은 반감기 걸린 시간 곱하기 횟수를 세면 돼요. 횟수. 반감기가 몇 회 지났냐. 이렇게. 자, 그래프. 자, 어떤 그래프를 그리느냐. 자, 최초의 모원소가 100%였어. 100%였어. 자, 그러면 얘가 50%. 절반이 되는데 얼마 걸렸어? 1회. 자, 1억 년 걸렸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 또 절반이 되는데 또 1억 년 걸리는 거야. 여기 있는 거에 또 절반, 또 1억 년 걸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원소들이 있어. 이런 원소들을 찾아서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야.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대3이면 반감기 2번. 자, 반감기가 5천만 년이다. 반감기 2번 지났어. 그럼 뭐야? 5천만 년에 2배니까
1억이 돼. 그죠? 1억. 자, 1억년이다. 라는 거죠. 절대 연령의 측정 범위.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원소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지므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는 측정 대상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 내가 원하는 원소를 찾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우라늄은 뭐야? 45년 걸린다며. 그러면 우라늄으로 방사성 연대 측정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지? 너무 이게 길이가 기니까. 자, 지구의 탄생 시기 등 오래된 지질학적 사건이 발생한 시기나 수백만 년 전 이전의 오래된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거는 우라늄, 토륨, 칼륨, 루비듐이 있다. 오케이, 요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자,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거를 쓴다. 가까운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연대 측정, 고고학경의 연구나 수만 년 내에 젊은 암석의 절대 연령 측정은 탄소로 측정한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함유한 광물은 모든 암석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절대 측정은 반드시 암석의 생성 시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요거죠, 요거 화성암. 자, 여기서 측정합니다. 우리는 화성암을 가지고 방사성 연대 측정합니다. 자, 모원소와 자원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절대 연령 측정에 주로 활용되는 건 화성암입니다.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마그마가 식어 광물이 생성된 시기를 나타낸다. 무슨 얘기냐? 얘는 화성암은 원래 마그마였어. 마그마는 뭐야? 암석이 어떻게 해? 액체 상태인 거지. 액체 상태면 얘가 균일하게 막 섞인다고. 그죠? 균일하게 섞여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럼 얘가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되는 순간 고정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모원소와 자원소의 방사성 이제 붕괴로 시기를 아는 거야. 그치? 얘는 마그마가 식어서 암석이 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자, 변성암이나 퇴적암은 뭐예요? 변성암이나 퇴적암은 여러 가지 쪼가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특히 퇴적암은. 그죠? 자, 이 변성암이나 퇴적암은 여러 가지 쪼가리들이 만들어서 퇴적된 암석이니까 그 암석 안에 들어있는 광물들의 시기는 알 수 있어. 근데 암석의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거지. 모르겠죠? 그냥 외우세요, 그럼. 화성암에서만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자, 변성암. 변성작용으로 생성된 새로운 광물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며 변성암의 절대 연령은 암석이 변성된 시기를 나타낼 수 있다. 변성된 시기. 생성 시기가 서로 다른 암석 조각. 자, 얘는 퇴적암은 여러 시기의 암석이 퇴적물이 쌓여서 된 거니까 이걸로 절대적인 암석을 알 수 없다는 얘기. 알 수 없다. 그죠? 예, 알 수 없다. 자, 변성암은 뭐야? 변성된 시기를 알 수 있다. 화성암은 암석이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확실한 거죠. 그죠? 암석이 생성된 시기니까. 자, 그렇다. 마그마에 모원소와 자원소가 불균질하게 분포되어 있다. 마그마가 식으면서 광물이 생성되면 그 광물 내에 모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마그마로 녹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섞이다가 광물이 정출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연령을 측정하기 제일 좋은 건 화성암입니다. 자, 암석의 생성 시기나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절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절대 연령.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OX 표시하시오. 멀리 떨어진 지층을 대비할 때 주로 건층을 이용한다. 자, 주로 건층을 이용한다. 자, 멀리 떨어진 지층을 대비할 때는 주로 뭘 이용하죠? 건층은 어디서? 그러니까 화산이 터졌어. 어느 지역에서 화산이 터졌어. 화산이 터졌는데 이 화산 터진 게 뭐야? 졸라 멀리 있는 다른 대륙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뭐는 똑같아. 시대 있잖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거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동물군 천이. 자, 화석으로는 확인할 수 있어. 멀리 떨어진 지층을 대비할 때는 화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동물군 천이 법칙. 그렇죠? 자, 반감기를 한 번 지나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은 처음량의 절반, 그렇죠? 이 얘기죠. 처음량의 절반이 됩니다. 절반이 돼요. 집중분석. 이게 시험에 날 겁니다. 집중분석. 자, 지질 단면도에서 층선은 어떻게 결정될까? 자, 이렇게 문제가 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디디디디디디. 자, 이렇게 나와.
자, 암상에 대한 대비. 자, 얘가 비교적 비슷한 위치에서 발생된 지층이다. 자, 건층. 자, 뭐가 건층이에요? 응해암. 그 응해암, 그쵸? 응해암이 건층입니다. 응해암. 그 다음에 석탄. 그쵸? 석탄층. 그쵸? 석탄층도 건층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얘를 연결해요. 얘 먼저 연결해. 얘는 같은 시기.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1, 2, 3, 4, 5 이제 얘의 생성 시기를 쭉 숫자로 나열하면 돼요. 저렇게 쭉 적으면 돼요. 자, 이렇게 된다. 암상에 의한 대비, 건층에 의한 지층을 먼저 찾아 연결한 뒤 이를 기준으로 순서를 따지면 됩니다. 자, 화석에 의한 대비, 화석은 뭐야? 이거 고생대 연결하면 돼요. 중생대 연결하고 그 사이를 찾으면 돼요. 자, 그 사이를 찾으면 되고, 여기 이제 물결표 같은 거는 얘가 뭐야? 물결표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얘가 뭐다? 부정합이에요, 부정합.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찾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층이라는 개념이 있죠, 결층.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일부 지층이 침식되거나 퇴적되지 않아 나타나는 지층을 결층, 빠져있다는 거죠, 결층. 자, 볼게요, 결층. 자, 뭐가 있냐? 3번이 나타나고, 6, 7, 8인데 얘가 뭐가 없어요? 4, 5가 없잖아. 4, 5가 없잖아, 그쵸? 여기는 4, 5가 있는데 얘 4, 5 없잖아. 얘도 4, 5 없잖아.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 결층이라고 한다. 빠졌다라는 얘기는 뭐야? 얘는 쌓인 적이 없다라는 얘기라는 거지. 쌓인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야? 부정합이라는 얘기야. 이 당시에 얘는 뭐다? 지표로 나왔구나 라는 얘기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결층이 있다. 결층이 발견됐다. 그럼 뭐다? 부정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층은 곧 부정합이었다 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1번. 그림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세 지역 A, B, C다. 역전은 없었다. 자, 응해암 딱 보이죠? 응해암. 얘가 뭐죠? 건층. 제일 먼저 뭘 한다고? 응해암층을 연결한다고 이렇게 연결해요. 자, 연결해요. A, B, C 연결해요. 자, 건층은 응해암층입니다. 응해암. 응해암이 뭐라고? 화산 폭발의, 그쵸? 잔재입니다. 자,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넘버링 하는 거야. 넘버링. 제일 밑에 있는 것부터 1번. 얘가 2번, 2번. 얘가 3번, 3번. 자, 그 다음에 응해암층. 얘가 4번, 4번, 4번. 얘가 5번, 5번. 얘가 6번, 7번. 오케이. 자,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는 거 1번 있는 거 B죠. B. 그렇죠? B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은 역전되지 않은 서로 멀리 떨어지면 뭘로? 화석으로 비교한다라고 했죠. 멀리 떨어지면 화석으로 비교합니다. 자, 얘가 뭐예요? 삼엽층, 고생대. 자, 얘가 뭐죠? 얘가 방주층, 고상갑방이니까 고생대. 자, 고생대. 자, 얘는 뭐죠? 중생대. 중앙공이니까. 자, 가에서 산출될 수 있는 화석. 자, 화석을 쓰시오. 자, 얘가 고생대 이전이니까 뭐야? 고생대. 그죠? 고생대. 자, 고생대 화석이나 더 심하면 성캄 화석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고생대나 성캄 화석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고생대, 삼엽충 요런 애들이 존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랫동안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존재하는 지역을 쓰시오. 자, 어디에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는 게 ABC 중에 뭐죠? 부정합이 있는 게 뭐예요? ABC 중에 엎드려. 정신을 못 차리고 B죠. B. 왜 B야? 몰라요. 4함층이 없잖아. 결층. 10초 전에 얘기했잖아. 4함층이 없잖아. 결층이 있으면 부정합이라고 했니 안 했니? 했잖아. 뭔가 없으면 부정합이야. 결층. 자, 지층의 상대 연령. 자, 그래서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요겁니다. 요거 분석하는 거. 자, 분석해 봅시다. 자, 여러분 스스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차례대로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뭐가 쌓였을까요? 선후관계 파악하면 돼. 선후관계. 제일 먼저 뭘까? 제일 밑에 있는 A겠지. A가 쌓였어요. 그 다음 뭐가 쌓였어요? B가 쌓였죠.
자, 그 다음에 C가 쌓였어요. 그 다음에 D가 쌓였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휘어졌잖아. 습곡. 그렇죠? 습곡. 습곡이라고 합니다. 횡압력에 의한 습곡.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P가 들어왔죠. 그렇죠? 습곡 다음에 P가 관입했습니다. P가 관입. 자, P가 관입했으니까 이 주변에 뭐가 생겼어요? 변성함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P 관입.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정합이죠. 부정합. 왜? 얘 보잖아. 기저여감 보이잖아. 기저여감. 기저여감이 보이잖아. 자, 그럼 얘가 부정합이야. 부정합. 부정합. 오랜 시간의 단절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부정합. 자, 부정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다? E야. 그 다음에 F야. 그 다음에 G야. 그렇죠? G입니다. 자, 경사부정합. 그 다음에 뭐야? Q가 관입했네. 네, Q가 관입했어요. Q 관입. Q 관입. 자, 얘가 쑥 들고 여기 가졌죠. 그 다음 또 뭐야? 부정합이네. 부정합. 부정합. 그 다음에 H, I, J 순으로 쌓였구나. 할 수 있겠죠? 자,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잠깐만. 자, ABCD 습곡 나오고, 관입. 습곡 나오고, 관입, 분출, 부정합. 부정합. 자, 융기와 침식, 침강이 있었다. 오케이. 자세하게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에 EFG, 퇴적되고, 지각변동. 경사. 그쵸. 수평태제의 법칙이 아니니까 경사라는 지각변동이 있었네. 자, 그 다음에 관입했고, 그죠? 관입.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자, 이거 부정합이죠. 여기도 이제 기저영합이 있으니까. 융기, 침식, 침강이 있었다. 그 다음에 HIJ. 요렇게 할 수 있으면 된다. 법칙을 따져서. 자, 그 다음에 화성암의 절대연령. 절대연령. 자, 그림은 화성암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 원소입니다. 자, X, 방사성 동위 원소 X다. X라는 애가 있다. 얘 붕괴 곡선이다. 그러면 이제 50 잡으면 돼요. 50이 얼마인지 보면 돼요. 2억 년이네. 자, 2억 년이 뭐다? 반감기야. 50%를 찾으면 돼요. 반감기가 2억 년짜리구나. 오케이. 자, P와 Q에 포함된 X의 모원소와 자원소가 1대3. 1대1이다. 자, P에 포함된 게 1대3이래. 1대3이면 아까 뭐다? 반감기 2번. 1대1이면 1번. 그럼 얘는 4억 년 전 거고 얘는 2억 년 전 거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문제 있죠. 예제 문제.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단면이다. 자, ABC의 순서를 봅시다. 자, 일단 ABC만 보면 A가 먼저고, 그죠? A가 먼저고, 부정합이 있고, 그 다음에 C가 먼저고, C 다음에 B가 생겼죠. A가 먼저 있고, 그죠? 부정합이 생겼고, 그 위에 경사가 생겼고, C가 생겼고, B가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 지역의 융기한 횟수는 최소 몇 번인가? 자, 융기는 뭐가 있어요, 융기예요? 부정합이죠. 자, 부정합이 몇 개 있어? 여기 하나 있죠. 부정합 1개. 여기 하나 있죠. 부정합 2개. 자, 그러면 융기 횟수는 몇 번이야? 3번입니다. 자, 융기 횟수는 부정합 수에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1. 부정합 수 플러스 1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합이 생길 때 융기, 침식, 침강 있었죠. 부정합이 생길 때 융기, 침식, 침강 있었죠. 자, 근데 지금 여기도 뭐 하는 거야? 지표로 나왔잖아.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지표로 나온 것도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융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2번. 그림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 자, 제일 먼저 뭐 찾아라? 50% 찾아라. 50%. 자, 50% 찾으니까 뭐가 나와? 5천만 년. 자, 얘는 반감기가 5천만 년이구나. 5천만 년. 어느 화성항에 X의 모원소와 자원소 비가 1대7이래. 아까 뭐 그랬죠? 1대1에서 1대3에서 1대7이 되면 3회야. 3회. 반감기가 3회야. 그러면 5천만 년이 3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1억 5천만 년 전이죠. 1억 5천만 년.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좋아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절대 연령 측정 내용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